일본이 남진 정책에 성공하면서 연합국은 동남아시아 통제권을 상실하는데요. 그렇게 1941년엔 독일이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가져갔고 일본은 동남아를 점령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추축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연합국은 이를 뒤집을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해군의 주 전력인 항공모함 제거이죠. 과연 해군 전력이 뛰어난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해전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미국 해군의 상황은 영 좋지가 않은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해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미국은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을 다수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기껏해야 항공모함 3-4척만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에 반해 일본 해군의 상황은 멀쩡합니다. 이들은 자바 해전과 말레이시아 반도 해전 등 여러 해전을 연달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전함 11척과 항공모함 10척, 중순양함 18척, 경순양함 20척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 국가의 해군 상황을 파악한 일본의 야마모토 제독은 한 번 더 대규모 해전을 벌이면 미 해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는데요. 일본 육군은 호주로의 남진을 통해 미국의 측면을 위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영토 확장이 더 중요하니 해군은 상륙 작전이나 하라는 말이었죠. 반대로 야마모토 제독은 영토 확장도 중요하지만 미 해군을 상대로 전략적 승리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야마모토 제독은 미 해군을 상대로 승리해서 앞으로의 태평양 제해권을 가져오고 나면 그 뒤에 육군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대립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은 일본 본토를 폭격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둘리틀 공습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 본토가 폭격당하자 미국부터 상대하자는 야마모토 제독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죠. 이때 야마모토 제독의 선택은 바로 미드웨이입니다. 일본이 미국으로 가는 관문인 미드웨이를 차지하면 미국 해군을 괴멸시키는 것은 물론 일왕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미국 침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의 의견이 통하자마자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한편 미국은 이런 일본의 수상한 움직임을 대략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둘리틀 공습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 호넷은 미드웨이 근처에서 일본의 초계함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일본이 미드웨이를 노린다는 것을 알아채죠. 하지만 이미 미국이 많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단지 직감으로만 미드웨이로 전력을 보낼 수는 없었고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를 원한다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호주 근처인 파푸아 뉴기니를 공격한다는 무전이 미국에게 감청됩니다. 그렇게 미국은 곧바로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급파하는데요. 이에 맞서는 일본 해군은 쇼가쿠, 즈이가쿠, 쇼호라고 불리는 항공모함들을 꺼내들었습니다. 1942년 5월 7일에 이 두 해군이 마주치게 되고 교전을 벌이다 일본의 쇼호함이 폭탄을 맞아 가라앉았습니다. 교전이 다음 날까지 진행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렸죠. 미국의 함재기와 일본의 함재기가 서로 공격할 대상을 찾아 241km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쇼가쿠호는 수리가 불가피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미국의 렉싱턴호는 불이 나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도 요크타운호는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90일가량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 수리를 45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미국이 이 전투에서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얼추 전투가 마무리되고 이 산호초 해전으로 미국은 일본 해군의 활동지가 뉴기니 방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호초 해전에서 한 방 먹은 일본은 이제부터라도 엄격한 무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제 일본은 미드웨이를 공격하려 하는데 미국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무전에서 암호명을 이용했는데요. 미드웨이를 미드웨이 아일랜드의 약자인 MI라고도 부르고 작전 목표라는 의미의 AF라고도 불렀습니다. 연합국 입장에선 MI를 보고 미드웨이인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AF는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일본의 의도대로 미국 역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암호학 부서에 있었던 조세프 로슈포르 중령은 일본 해군이 무전에 AF를 입력하는 빈도가 늘어나자 이것이 미드웨이일 것이라고 의심은 했으나 이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로슈포르 중령은 일본 해군을 상대로 낚시를 시도했는데요. 멀쩡한 미드웨이에 민물이 부족하다는 무전을 일본이 가로채도록 무방비하게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무전을 가로챈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AF라는 단어를 이용해 상부로 보고했는데요. 미국은 옳지 싶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손으로 미국에게 미드웨이가 AF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이제 미국은 MI가 AF를 뜻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일본이 미드웨이로 언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 두 해군의 존망을 건 승부는
1942년 6월 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는 미국의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 항공모함은 일본의 항공모함 6대와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우월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투에 참여하죠. 미드웨이 공세 하루 전인 1942년 6월 3일, 미드웨이에 있던 미국의 수륙 양용 항공기 카탈리나가 정찰 중에 일본의 유조선 한 척을 격침시키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함대만 정리하면 전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드웨이 자체의 방어시설도 꽤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공격 계획을 약간 변경합니다. 미 해군과의 결전이나 상륙보다는 일단 미드웨이의 방어시설들을 먼저 제압하기로 하죠. 드디어 1942년 6월 4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항공모함 6대가 있는 일본의 제1항공함대가 미드웨이 환초 범위에 들어오며 미국의 신경을 분산할 목적으로 다른 병력들은 미드웨이 북쪽으로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해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들킨 상황에서 이런 교란 행위는 소용없었습니다. 이윽고 일본의 항모에서 제로 전투기 4개 대대와 폭격기 9개 대대가 출격하며 전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항공기들을 발견하고 일본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전투기들을 내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전 경험이 많은 제로 비행기 편대는 미국의 전투기 3분의 2를 격파하고 일본의 폭격기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미드웨이를 폭격합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만큼 미드웨이의 방어시설을 제대로 없애진 못했는데요. 일본의 폭격기 비행대대 편대장은 항공모함으로 돌아오자마자 나구모 제독에게 방어시설이 여전히 건재하니 재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반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대로 공격을 지속해도 될지 한참 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육상 타격용 무기인 세열폭탄을 항공기에 달고 재공격을 가하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나구모 제독의 고민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나구모 제독이 재공격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훨씬 정보력이 뛰어났던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의 항공기 전부를 다시 출격시키라고 지시합니다. 또 항공모함 4척이 공격 위치로 이동하죠. 이윽고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뇌격기와 급강화 폭격기를 출격시킵니다. 그렇게 총 150대의 미 해군 함재기가 미드웨이 북동쪽 하늘을 뒤덮게 되죠. 일본 정찰기는 이 상황을 지켜보긴 했지만 정확히 항공모함인지 전함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나구모 제독은 확실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재촉하며 계속해서 함재기에 세열폭탄을 집어넣었습니다. 미 해군을 다시 정찰하고 온 정찰기는 머뭇거리면서 항공모함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나구모 제독의 결정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죠. 이미 미 해군의 뇌격기가 일본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방어태세로 전환하라 명령하며 미국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제로 전투기를 출격시킵니다. 다행히 제로 전투기들이 활약하면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곧바로 엔터프라이즈호와 호넷호에서 함재기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뇌격기들은 일본 항공모함 4척을 발견하고 다가갔지만 나구모 제독이 발빠르게 항로를 변경하면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뇌격기 몇 대가 제로 전투기에 의해 파괴되죠.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몰아붙이는데요. 요크타운호에서 후발대로 출격한 함재기들은 나구모 제독을 찾다가 앞서 선발대와의 교전으로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이동해 나구모 제독을 공격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뇌격기가 투하한 어뢰도 전부 빗나갔으며 뇌격기 12대 중 7대가 제로 비행기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구모 제독이 복수를 시도합니다. 미 함대가 있을 만한 곳으로 제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데 고도가 너무 낮아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를 결정지을 5분이 시작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급강화 폭격기 편대가 281km를 비행하다 갑자기 항모와 연락이 끊기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연락이 끊긴 채로 방황하던 폭격기 앞에 나구모 제독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본 항모를 호위하던 제로 전투기들도 미 함대를 찾으러 나가서 일본 항모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그렇게 돈틀리스급 폭격기 37대가 일본 항공모함으로 총 공격을 시작합니다. 폭격기에서 떨어진 폭탄 하나가 나구모 제독이 탑승한 아카기호 어뢰 창고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나구모 제독은 배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모함 가가오 또한 폭탄 4발을 맞고 침몰했고 소류호도 3발의 폭탄을 맞고 가라앉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5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항공모함이 단 한 척밖에 안 남았는데 이마저도 도망치다가 미국의 폭격기에게 들켜버립니다. 그대로 4발의 폭탄을 맞고 침몰하죠.
이렇게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의해 처참하게 깨지는데요. 일본은 2차 대전에 참전한 이래로 가장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막힘없는 진격을 멈출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연합국이 시간을 조금 벌었으니 독일에 조금 더 신경 쓸 차례인데요. 영국의 처칠과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즈베트는 어느 쪽으로 진격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전선으로 넘어갑시다.